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고대 시대 교재 37쪽에 나와 있는 21번부터 몇 번까지? 40번까지 우리가 또 어떻게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21번. 자, 21번 갑니다. 미주신 두 사람이 살았던 나라의 교육 문화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쓴다. 지금부터 3년 후에 충돌을 지키고 허물이 없게 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또한 신민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한 바 있다. 또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3년 안에 차례로 습득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그 임신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까요? 이 두 사람은 바로 화랑들이죠. 그래서 임신 서기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화랑들의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맹세한 그런 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유교 경전을 통하여 유학을 공부하였다. 네. 그 다음에 경당에서 유교, 활쏘기 등 무예를 배웠다. 경당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장수왕이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죠. 고구려의 학교죠. 관계없고. 3. 원광법사가 제정한 세속오계의 윤리를 배웠다. 화랑이니까 당연한 거고. 4. 화랑도에 소속되어 산천을 돌아다니며 심신연마를 하기도 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미추친 대시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는 고씨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 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멸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시의 나라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는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유득공의 발해고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유득공의 발해고 서문입니다. 자, 1번 대시의 나라. 대시의 나라는 어디예요? 발해니까. 1. 골품제로서 관료제를 운영하였다. 아니죠. 신라죠. 인한, 대응 등 연호를 사용하였다. 네, 발해에 이런 연호 사용했었죠. 3번 이성육부제 정치제도. 이건 뭐예요? 고려죠. 고려. 4번 사신관과 기인제도 호족을 견제했다. 역시 고려시대 초반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구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원년 8월 김흠돌, 흥원, 진공 등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차명을 당하였다. 2년 4월 위아부령 2명을 두어 선거 사무를 맡게 했다. 5년 봄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거열주를 승격시켜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졌다. 서원과 남원에 각각 소경을 설치했다. 이 쭉 보니까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딱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누구예요?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번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맞죠? 네, 관료전을 줬습니다. 2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건 누가 했죠? 신라 진흥왕이죠? 네. 3번 시장 감독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동시전. 이게 누가 했습니까? 지증왕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은 누가 했고 소지왕이 했고 그 다음에 시전은 지증왕이 했다는 거. 요것도 잘 챙겨두세요. 소지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소지마리간이죠. 소지마리간. 근데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 진흥왕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나 구분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강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천동에 일부가 남아있다. 웅진 시기에 구분은 굴실 돌방 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 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비 시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백제의 구분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 가.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가 발굴되었다. 이 껴묵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바로 뭐예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네. 돌무지 신라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라에서 나타나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널을 나무 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널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위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얹고 그 다음에 봉토, 흙을 이렇게 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도굴이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 2번 가 봉토 주위를 둘러싸고 12지 신상. 이것은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의 무덤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 나 벽과 천장에 사신도를 그렸다. 네, 원래 벽과 천장에 사신도를 그리는 거는 굴식 돌방이에요. 이게 제일 많은데 돌방 이게 제일 많은데 벽과 천장에 사신도 그리는 거는 원래 이제 벽돌무덤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벽돌무덤에 이 벽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벽돌무덤에.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신도 등의 벽화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4번 나 무덤의 천장에 모주림 구조. 모주림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거 어디 거예요? 고구려 거죠. 이 고구려의 양식인데 발에도 똑같이 이어받았고 모주림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천정에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이렇게 네모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요. 모서리를 줄여요. 이런 모양, 기하학적 어떤 모양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양식이다. 정답은 3번. 자, 25번. 다음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 독서 상품가는 골품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양하려는 것이다. 지양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원성왕 때 이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와라 라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죠. 자, 니은 발해는 외교 문서의 발해를 고려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 칭하였다. 네, 그렇고요. 디귿 신라는 통일 이후에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고 시증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리을 발해 수도의 이동은 당 세력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했습니다만 발해 수도 이동이 당 세력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맨 처음에 이제 동모산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어느 왕 때였어요? 문왕 때였죠. 그러면 동쪽으로 발해가 확장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일본하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하고 말가를 복속시키고 그러면서 동쪽으로 확장됐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 때는 당나라는 뭐였냐면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안록산 사사명. 그래서 안사의 난 그랬거든요. 이게 절도사예요. 군사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난을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에 이 난 때문에 발해를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미음 신라의 구소당은 징병에 의해 조직된 국왕에 직속된 특수부대였다. 징병이 아니라 뭡니까? 모병이죠. 모병입니다. 모집병. 예, 특수부대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가린까지 포함하는 민족 융합적인 모병제로 운영된 중앙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정답 1번. 자, 26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국호를 한자식 표현인 신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지증왕이죠. 우지가 신라왕이래. 지증왕. 우지가 신라왕이래. 안기팁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경이죠. 우경. 그죠? 자, 1. 우상국을 복속시켜 영토에 편입했다. 우지가 신라왕이래. 우상국. 네. 맞고요. 2번.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릿간으로 바꿨다. 이거는 뇌물 마릿간. 그죠? 지증왕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3번.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이고요. 4번. 고령의 대가해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진흥왕 때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7번.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네.
2번 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위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북부의 위치를 큰대 충성충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발해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경 압록부다 그러면 요쪽이에요. 여기 압록강 있는데 요쪽이죠, 여기가, 그죠? 그죠? 그러면 요쪽은 서경 압록부는 누구하고 여기 있는 당하고 교류하기 위한 그런 요충지 있겠죠? 그러면 서경 압록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주죠? 이쪽 동쪽에 있는 동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경. 그죠? 이 동경, 아까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이 동경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 이랬던 부분들. 그렇죠? 앞에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곤과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났다. 빈곤과는 이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이 빈곤과에서 급제한 사람들 그 나라 출신별로 보면은 신라 아니면 발해, 서로 빈곤과 급제하는 그 신라 발해가 굉장히 경쟁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4번, 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세에 발해왕을 고려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네, 그렇죠. 정답 2번. 자, 28번. 삼국시기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국시기의 고분. 무덤 양식이죠. 1.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백제 초기 무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 이 백제 초기 때에, 그래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백제 초기에 한성에서 나타난 돌무지 무덤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백제의 그 지배층이 고구려의 유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죠. 2번. 백제 벽돌무덤,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았다. 네, 그렇죠. 3번. 신라 돌무지 덧널무덤,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만 쌓았다. 아니죠. 그 위에 돌도 쌓았지만 뭐도 쌓아요, 여러분들? 흙도 쌓았죠. 봉토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굴식 돌방무덤, 삼국은 모두 굴식 돌방무덤을 조용했다. 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인데, 이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 널이 나무 널이죠. 나무 널. 이게 관이에요, 관. 이 나무 널을 두는 널방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널방이 이렇게 널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다 이제 또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흙을 쌓아요. 이걸 봉토라고 그러죠. 흙을 쌓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게 나무 널로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돌무지 덧널무덤이 총자 들어가는 것들, 천마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미추신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의 부속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여기에게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받아요. 왕에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뭐 궁궐 지으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렇죠? 누굽니까? 의상이죠. 의상입니다. 자, 의상. 1. 신문화쟁론. 원효죠? 원효. 자, 그 다음에 해신밀경소는 원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원칙. 그 다음에 천태사규의 재관이라는 승려고요. 재관. 네. 자, 그 다음에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종, 해동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바로 의상이죠. 그래서 뭐 다른 스님들 요런 문제 잘 몰라도 꼭 아셔야 되는 고대의 스님은 원효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의상이에요. 꼭 두 스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통일신라 시대에 실시된 다음 정책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노블 페이지하고 국어가 설치하고 구서상 설치하고 관료전 지급. 이 신문왕 때 했던 것이죠. 예, 신문왕 때. 뭐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단 거 뭐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1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물은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나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10년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적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함으로 술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격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 네, 광개토 대왕 때의 그 업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1. 칠지도. 이거는 근초광이 외왕에게 하사한 그런 칼이고요, 검이고요. 호명그릇, 그렇죠, 맞죠, 이것이죠.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관계없고, 베리석불익상, 이거는 그 신라 경주에 있는 그 돌로 된 그 부처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자, 그 다음에 32번.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신라. 1. 경도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지급하고 누구를 폐지했다. 이거 신문왕 때 했던 것이죠. 신문왕.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죠? 네, 경도왕 때는 다시 뭐가 됐다?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거죠. 노급이 부활했다는 것은 곧 진골귀족들의 세력이 올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2. 군사적으로 중앙에 구서당과 지방에 십정을 두었다. 네. 그 다음에 신라 말기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그 세력을 호족이라고 한다. 그렇죠. 4번. 육두품 출신의 최초는 골품제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당에 유약하여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성유한 때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무시당했죠. 예. 5번. 신라 말기의 육두품과 선정 승려들은 호족과 연계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 고구려 소수림왕은 형제 상속이던 왕위 계승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권을 강화해 갔다. 고구려 소수림왕이 아니죠? 누구예요? 2세기 때 고국천왕입니다. 2세기 때의 고국천왕. 아이고. 네. 고국천왕. 네. 부자상속. 또 뭐 진대법까지 했었죠. 2번. 신라의 버풍왕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다. 이건 뇌물 마리간이고요. 3번. 백제의 무령왕은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네, 특별행정구역이었죠. 22담로. 네, 맞는 얘기고. 4번. 신라 내무랑은 마리간이라는 왕을 썼는데 왕호에는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차차홍이고요. 차차홍. 이사금은 윗니빨 그래서 뭐 연장자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차 이마할 때. 그래서 마리간이라는 호칭이 중요한데 마루 위에 높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대군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네. 5번. 백제 계로왕은 고구려부터 한강유역을 되찾았다. 죽었죠? 장수왕한테 괴로워서 죽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4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각국의 역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의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의 종묘와 제사에. 그래서 자, 니은. 백제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다. 디귿. 영일 냉수리 신라비와 울진 봉평 신라비에 의하면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 다죠, 다. 예, 뭐 탑니다. 예, 손오부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귀족 가문이죠. 그리고 뭐 계루부, 손오부, 전로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성왕 때 22개의 관청을 두었고 수도와 지방을 5부 5방으로 나뉘었었고, 자, 영일 냉수리 신라비, 울진 봉평 신라비,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버풍왕 그 비성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골라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 35번.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즉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 어디에 있어요? 석촌동에 있어요. 석촌동이 어디예요? 서울에는 롯데월드 있는 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부여 석촌동 고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백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불교가 전래됐다. 네.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청도했다. 나제동맹 성립했다. 칠지도 제작했다. 자, 백제는 삼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잘 나갔어요. 그렇죠. 전성기가 제일 빨랐죠. 그래서 이제 칠지도 제작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침묘왕 때, 그죠? 그 다음에 잘 나갔다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장수왕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죠. 그죠? 장수왕이 밀고 내려옵니다.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요.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웅진으로 나중에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나제 동맹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웅진천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답을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뭐 3번 골라주셔야 되는데 아마 4번을 쓰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4번을 쓰신 분도. 요게 나제 동맹이 맨 처음에 비유왕 때 443년도에 어이구 네 433년도에 자 웅진으로 청도했던 거는 475년이죠. 네. 왜 철저했죠? 장수왕 때문에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웅진으로 천도해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제동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제동맹. 왜 나제동맹을 했냐면 장수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무랑의 요청으로 인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신라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혼자 상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구려의 입김을 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나제동맹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3번. 자, 37번.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경주 인구의 증가로 상품 생산이 늘어 동시,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설치되었다. 네. 2.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6에서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렇죠. 3번. 무역의 확대로 중국 산동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이 설치되었다. 그렇죠. 예, 산동반도에. 4번. 귀족은 시급과 노급을 통해 그 지역 농민을 지배하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으나 노동력의 동원은 불가능하였다. 아니죠. 이거 틀렸죠. 연도 시급이나 노급 같은 경우, 시급 같은 경우는 왕족에게 주는 거고 노급은 뭐 귀족에게 주는 건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시급이나 노급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치를 할 수 있는 수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조권이라고 했죠.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노동력 징발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옛날 고대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노동력이 중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문왕 때 들어가면서 이 노급과 시급을 없애면서 얘를 빼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얘를 빼면서 요것만 가능하게 했던 거 바로 관료전이라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8번. 디귿이 왜 이렇게 저기가 있어? 신라의 영토가 확정된 시대순이 바르게 된 것은 금강가야, 한강유역, 우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상국이 제일 먼저겠네요. 지증왕 때, 그 다음에 버풍왕, 금강가야, 그 다음에 한강유역 차지, 진흥왕, 니은.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 정답 3번.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보기의 사실을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신문왕 7년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네, 니은. 신문왕 9년 내외간의 노급을 혁파했다. 예. 디귿. 성덕왕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경덕왕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 신문왕 때 귀족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약화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노급과 관료전의 관계, 그 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2. 기역 니은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보다 약화되었다.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하고 국가재정이 더욱 좋아지죠. 약화되는 것이 아니죠. 3번. 디귿의 지급으로 국가의 역역 파악이 강화되었다. 디귿의 지급으로, 정전의 지급으로,
여격 파악이 보다 강화되었다. 여격이 뭐예요? 거기 딱 보니까 한자 보니까 힘력이죠. 즉 디귿 노동력 파악이 강화되었다. 토지를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줬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예, 맞는 얘기죠 이게. 4번 리을의 실시로 귀족 세력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아니죠. 강화되는 거죠. 노급이 부활했으니까. 5번 토지 지배를 둘러싼 대립이 국가와 농민 간에 있었다. 국가와 농민 간에가 아니라 국가와 누구? 네, 징골 귀족들 간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0번. 일본의 40번. 일본의 사실을 보내면서 스스로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불렀던 발해 국왕대의 통일신라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대흠무. 그럼 대흠무 해가지고 꼭 문왕처럼 생각하는데 문왕이 아니라 뭐예요? 저 무왕처럼 생각해요. 무왕이 아니라 뭐예요? 문왕입니다. 문왕. 네, 8세기 후반이에요. 8세기 후반이면은 이제 700년대. 그쵸? 요때입니다. 요때. 8세기 후반 700년대 후반. 네.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그쵸? 여러분들 여기 676년도에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700년대잖아요. 요때가 이제 몇 세기? 6세기 때죠? 그죠? 6세기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가 이제 7세기죠. 700년으로 가니까 7세기. 요때에 있는 사람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러면 7세기 말에서 8세기 이렇게 갈 동안은 이렇게 왕권이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귀족 세력의 반발로 요때 8세기 후반 때 노급이 부활되었다. 그쵸? 경덕왕 때. 자, 2번 구주 오소경 체제의 지방행정 조직. 이거 언제예요? 신문왕 때잖아요. 그쵸? 아니죠. 3번 의상은 당에 귀국하여 영주의 부속사를 창간했다. 자, 의상은 바로 이제 요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장보고는 청해전을 설치하고 남해와 황해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이거는 장보고는 9세기 때죠. 9세기 때. 신라 말기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시대에 관련된 문제 40번까지 풀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감들이 슬슬 오실 거예요. 41번부터 60번까지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